이번 보고서는 롯데케미칼, 한샘, 그리고 오뚜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예상 실적은 5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432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는 93%나 급감하는 수치를 보였고요. 지난 4분기 295억 원보다는 뭐 소폭 올라갔지만 여기서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써있긴 한데, 네, 소폭 올라갔어요. 그래도 432억이면은 소폭이라기보다는 50% 정도 올라가지 않았네. 근데 왜 여기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했는지 는 모르겠고, 자, 그럼 문제는 1분기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생산량도 동시에 축소가 되고, 그래서 스프레드가 낮아진 이유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락다운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도 위축이 되었다. 그리고 설비 가동도 좀 일부 낮추었고, 원료인 나프타 재고에 대한 저가법 환입 결과도 나왔다. 그래서 좋은 시황이 아니고, 아시아 과잉 캐파가 앞으로는 이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락 사이클이 오겠죠. 공급이 초반에 너무 많아서 수요가 그대로더라도 가격이 내려갈 텐데, 이 공급이 너무 많아서 수요가 다 채우고도 수요가 점점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이 간격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의 하락은 심화가 되겠죠. 자, 일단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대한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 잉여 설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캐파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직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잉여 설비 규모는 아시아 수요의 17%고 글로벌 수요의 7%나 해당하기 때문에, 와, 이 정도의 수요를 과연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거를 뚫고 나간다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이런 사업들을 전차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수소 쪽에 대한 2차 전지 배터리 쪽의 소재 쪽으로 대한 사업의 이 사이클보다는 드라이브를 좀 걸면 회사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결국엔 좀 가격을 전 기다린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샘이고요. 한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암울한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자, 1분기 예상 실적은 5,310억 원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155억 원 정도로 일단은 시장치를 하회할 것을 보고 있고, 계절적 비수기였고요. 네, 주택 거래 감소가 주된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또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또 고정비 부대에 대한 확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최근 시황을 느끼시면서 아마 체감하셨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주 잔고들이 있고, B2B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 자, 리하우스 대리점 증가 및 효율화를 통해서 시장 내 영향력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판가를 4% 인상하며 원가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거긴 한데요. 신문에서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매트리스 쪽으로도 한샘이 좀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지누스를 또 이제 인수한 이제 회사 현대백화점 쪽도 생각이 좀 나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이게 과연 좀 부딪혀서 경쟁해서 누가 과연 살아남을지, 그리고 혹은 거기에 이미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업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에 주택 공급, 그 다음에 대출 분야 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게 그렇게 큰 건 없어요. 물론 당선 공약 중에 있었던 것들을 실천하려고 한다라는 것까지는 뉘앙스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잘 조절할 것인지는 아직은 뭐 주요 부처에 대한 뭐 임명권도 아직 다 돌아오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총리도 이제 결정이 된 걸로 아는데, 네, 이제 승인이 나고 이제 실전 업무를 언제부터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결정이 좀 되겠죠. 이런 공약들에 대한 실행은. 그다음에 이사 수요 등과 관련한 동사의 영업 환경 개선에 좀 기여를 할 거라 보고 있고, 다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안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 기회에 빨리 팔아버리고 정말 좋은 한 채만 사겠다. 예. 두 채죠, 결국에는. 네, 이 정도만 보유하겠다는 전략으로 좀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면 뭐 당연히 가구도 바꾸고, 뭐 혹은 새 집이면 거기에 또 가구도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으로 나타냈던 분기 배당, 네, 이 부분을 벌써 지나갔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좀 2분기 배당을 혹시 뭐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기보다는, 네,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저가에 좀 담아보시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300억 정도를 한샘에서 사주기 때문에 좀 하방은 조금 단단하게 지지가 좀 될 것 같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리고 오뚜기인데, 오뚜기도 주가가 비쌌더라고요, 굉장히 한 주당. 자, 1분기 연결 실적 매출 같은 경우에는 7,086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81억 원 정도가 됩니다. YY랑
영업이익 둘 다, 매출액 둘 다 YY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제품 가격 인상 효과 반영을 톡톡히 좀 보고 있고, 또 판가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굉장히 기준치를 상회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높은 시장 지배력, 그다음에 메인 제품의 판가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정가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것이 당연히 매출 개선세에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나 라면 가격 인상분의 시장 안착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 경쟁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물량 저항 등 리스크 요인은 배제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심하고 좀 반대죠. 농심은 가격 인상이 조금 궁색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서 좀 방어가 좀 안 되는 모습,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보고서에서 읽었고, 반대로 오뚜기는 판가를 정확하게 좀 정가를 확 좀 과감하게 시키면서 매출세에 혹은 영업이익세에 크게 타격받지 않는 선에서 좀 조정을 잘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주주들한테는 좋은 거죠. 네, 가격 인상 효과가 추가적으로 시현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마진 제품의 이익이 HMR, 냉동식품 등 성장 제품군의 기반으로 이어진 사업 부분 간 이익 순환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일봉 보시고요. 네, 앞에서 그 뉴스로 한번 확인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고요. 실적 꾸준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네, 2020년도부터 꾸준히 우상향으로 지금 쓰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PER도 상당히 낮아졌고 9배, 전년도는 5배, 배당은 무려 8,300원.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원픽은 롯데케미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배당성이나 시가 배당률 이런 거 보면 낮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그런 거 보면은 또 다른 그 고배당주나 이런 것들을 좀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배당 금액만 보면 많이 주니까, 물론 아무래도 그 단가를 아마 확인했을 때 시가 배당률하고 배당 성향을 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높은 게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장기를 좀 바라본다면 확실한 배당주의 성격보다는 이렇게 저평가로 되어 있는데 배당도 어느 정도 주는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롯데케미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도 정말 돈이 좀 많이 돌면, 항상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로 돈이 돌아야 돼요. 돈이 저도 돌아야 되는데, 네, 좀 여기저기 지금 또 투자를 또 분산해서 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주들을 항상 좀 늦게 발견하고 하니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샘도 제가 꾸준히 뭐 현대리바트랑 LX 하우시스를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봤던 주식 중에 하나이고, 네, 한샘이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기다려보자, 안정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아직 월봉상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라온 거 빼고는 그거 이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3월 분기에는 배당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4월 이제 1일자 끝나고 났다고 배당락이 났으니까 그 이후에 조금 더 지지를 흐르고 내리면 사면 좋을 것 같고, 아직 뭐 건설주에 대한 뭐 훈풍 이런 건 아직 뭐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네, 뭐 현대 리바트도 한번 보시면은 쭉 올라왔어요. 여기도 어쨌든 뭐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온 느낌도 좀 있고요. 네, 여기도 근데 여기 오히려 PR이 좀 높아요. 12배. 아까 한샘은 몇 표였죠? 한샘이 24배. 24배면 여기도 좀 많군요. 네. 여기도 좀 많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 리바트 받고, 지누스도 한번 볼까요? 지누스도 이제 그 팔렸기 때문에 네, 주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예. 일단은 인수되는 회사가 더 좋은 건데 어떻게 될지 좀 모르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릭스 하우시스 한번 볼까요? 에릭스 하우시스 63,000원. 네, 여기도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좀 잘 유지는 하고 있네요, 상황상. 네, 그럼 사실 뭐 메리트적으로는 한샘이 좀 낫죠. 네, 한샘이 물론 마지막에 좀 올라왔지만은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간 주식 중에 하나가 한샘이거든요. 네, 근데 한샘 좀 배당이 좀 약해가지고, 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어쨌든 한샘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에서 롯데건설이 아니죠, 롯데 쇼핑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 쇼핑에서 나갈 수 있는 물량이라든가, 또 롯데는 건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건설이 나중에 뭐 상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연계 이제 업종이니까. 네, 그럴 것 같고요. 오뚜기 한번 볼까요? 자, 오뚜기 3%나 올랐었네 오늘. 네, 오늘 3%나 올랐었네요. 네, 판가 인상이나 이런 게 좋아서 흘러내렸던 오뚜기가 오른 것 같고요. 네, 거의 뭐 그 코로나 이전 주가로 거의 돌아가다가 지금 이제 돌림세로 좀 나온 것 같고, 네, PR은 11배. 네,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이제 오리온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못 샀어요. 말하자마자 올라가 버려가지고, 말하자마자 튀어버려가지고 못 샀어요. 아직도 떨어지기 좀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정말 저평가인데, 그쵸? 네,
저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언젠가 한 번은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 놓으려고요. 농심 안 좋다라고 얘기 나왔던 용심, 용심도 강하게 반등은 일어났네요. 어쨌든 식품주가 다 좋다고 하니까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고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